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이 단어 잘 알고 계시죠? 특히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주인공이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힘들어 누구한테 쫓기고 이러다가 상황이 반전되면서 어떤 기회 때문에 반전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단 말이죠. 자, 부동산에도요. 이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피부로 잘 와닿지 못했기 때문인데,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하고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세는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아파트 전세 살다가 이제는 빌라로 내몰리게 됐다라는 이 기사의 타이틀이 현재 전월세 시장을 가장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걱정이 되는 건 이번 올해 이제 7월 이후가 된다면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 5% 인상만을 하고 사셨던 분들이 이제는 그게 만료가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신규 계약으로 다 전환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새롭게 계약을 했을 때 더 높은 금액에 내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기사에서 보이는 내용들이 향후 7월달, 8월달 이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이제 4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사를 해서 밖으로 나올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왔더니 집값을 알아봤더니 집값이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주변에 빌라로라도 내가 지금은 선택할 길이 없겠다라고 빌라 주변의 시세를 봤더니 주변에 빌라 전세값도 만만치 않게 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파트에서 나온 전세값을 가지고서 여기에 빌라 전세를 얻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몇 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막상 이 상황을 딱 겪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4년 전에 이거 대출이라도 받아갖고 내가 연끌이라도 해서 이 집을 사놨으면 집값도 올랐을 거고 지금처럼 전세로 내가 고민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전세하면서 이사 비용만 지금 수백만 원이 날아가게 생기고 수백만 원이 깨지고 있는 상황까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집 마련을 못한 게 정말 후회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심정이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정말 참 참담하고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든 상황인 건 제가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만 하나 좀 물어볼게요. 4년 전에 그러면 이분은 왜 집을 도대체 안 샀을까요? 4년 전에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안 샀을 수도 있고, 집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괜히 내가 집 사서 보유세 나가고 취득세 나가고 여기에 이자 나가고 괜히 비용만 내봤자 집값도 안 오를 거면 굳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집을 안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났더니 너무 후회스러운 거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집값이 앞으로 안정이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서 이사를 갈 겁니다 라고 굉장히 호기스럽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값이 안정화가 될 때가 정확하게 4년 뒤에 올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2년 뒤에 올 거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보증은 아무도 해줄 수도 없고 정부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에요. 그 순간에 내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그때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그 타이밍이 온 거고, 그 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최선의 선택을 잘했던 분들은 오히려 본인이 쫓겨나고 내몰렸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가 만들어진 사례도 상당히 많고, 이런 기회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도 모두 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도 있다란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렇게 전화위복이 되어 있던 사례를 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에 가락시형 재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파트가 지금 이름은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예요. 송파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죠. 이런 재건축을 시작을 해서 철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거의 6,600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집을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이 중에서 송파라는 곳은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살 건데 에휴 그냥 집 사자. 사놓고 앞으로 또 교통이라도 좋아지면 집값이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빌라를 1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6년 만에 2018년도에 9호선 3단계가 이제 개통을 했어요. 진짜로 막 공사하더니. 근데 9호선이라고 하면은 강남도 가죠, 여의도도 가죠, 마곡도 가죠, 강동구도 가죠. 거의 뭐 대한민국의 업무타운이라는 곳은 다 훑어서 가는 노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골드라인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노선이고, 이 주변 지역에서도 이 지역 역세권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죠. 그게 당연히 전세값도 높게 뛰고 매매값도 높게 뛰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이 집이 재개발이 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돼서 무슨 집값이 많이 뛴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교통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 내가 좋은 노선이 하나 생긴 것만으로 집값이 1억 8천짜리가 역세권에 4억 8천짜리 시세를 하게 된 거죠. 한 3억 정도가 올랐어요. 자, 우리 어때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잘했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에 이분의 선택은 별로 선택을 했을 때 좀 용기를 냈을 뿐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현재보다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용기를 내서 그때 집을 살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내실 수도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거는 뭐 제 자랑 아닙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분한테 이런 빌라를 사게 해드린 사연이에요. 2017년에 한남 1구역이라는 데가 해제가 됐습니다. 한남 뉴타운 1, 2, 3, 4, 5구역 중에 1구역이 이태원 쪽에 있는데 여기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집이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짓겠다라고 해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돈이 한 1억 5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서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용산이라는 데는 분명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좋은 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청파동 중에서도 이 일가 숙대 입구역 쪽 인근이 여기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에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언덕이 있다 보니까 좀 저렴한데, 이 언덕에 대출을 좀 끼시고, 대출을 이분은 그럼 1억 5천이니까 7천만 원 정도 끼었어요. 이거 가지고 2억 2천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해드리게 됐는데, 이게 좀 몇 년 지나고 나서 뭐 한 4년 만이죠. 4년 만에 자꾸 지역에 도장 찍는다고 저한테 물어봐요. 이 도장을 자꾸 찍어달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장은 무조건 찍어주시라고. 봤더니 여기서 진행하는 게 이제 신통개발 신청 넣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청파동 1가 2구역, 여기 이제 신통으로 재개발이 선정이 됐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뭐 매물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아마 이 물건이 지금 시장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한 9억에서 10억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이분은 2억 2천에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지금 뭐 거의 한 10억 정도라고 한다면 거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굉장히 큰 가격 상승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분은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려서 앞으로 이 자리에 한 2000세대급 아파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은 기다려서 아파트를 받겠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던 게 이거라고 보고, 그분도 자녀분들도 있는데 자녀들한테 앞으로 내가 용산 안에 이렇게 좀 고가의 아파트들 20몇 억씩 하게 되는, 앞으로 뭐 잘 되면 30억짜리도 될 수가 있는 이런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이분이 뿌듯해 하시고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용기도 내시면 되고. 아셨죠? 자, 마지막 사례는 제가 방배동에 있거든요. 근데 방배동 주변에 여기 100세대 정도 아파트 전세 사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입주를 한 지 2년 만에 좀 쫓겨나오게 생겼다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주인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됐고 이분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전세 들어가면서 전세
중개 수수료라든지 전세 뭐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2년 만에 쫓겨나가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돈도 아깝고 자기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를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서 저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세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봤더니 5억 5천만 원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방역에 있는 빌라를 5억 3천 주고 매수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저는 본인 입장에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자기 집사람하고 애들이 좀 반대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한번 싸우세요. 대판 한번 싸우셔도 괜찮으니까 이혼만 하지 마시고 좀 싸우고 적어도 잠깐 동안에 조금 소원함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그래도 5년이고 10년이고 좀 행복하게 이사 안 다니시고 좀 안정적으로 주거 안정하시면서 출퇴근하고 애들 교육까지 다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한 1, 2년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한 10년은 좀 편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시죠. 싸우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분이 그래도 집안에서 좀 설득이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5억 3천 주고 좀 빌라를 사게 됐고 그 빌라가 제가 사드리게 된 이유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빌라였기 때문에 사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2018년도에는 이 주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가 한 9억 정도 했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 요 들어가면 한 2, 3억 정도, 2억 정도의 이제 수익 정도만 기대했어요. 그때 뭐 아파트 값이 이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 안정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좀 거주하셔도 좋겠다라고 봤고, 또 이 지역에 서리풀 터널이 개통을 하게 되면 강남까지 접근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집값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때마침 2020년도에 집값이 굉장히 높게 올랐죠. 반포에서는 뭐 35억짜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 방배동 일대는 28억, 30억 부르는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또 안 오르고 100이겠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 집이 27평짜리가 17억짜리까지 시세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이분이 그때 내가 이 빌라를 사는 거를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전세나 월세로 계속 전전긍긍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굉장히 지금 돌아서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결정이 된 거고, 결국에는 이분이 그 당시에 뭔가 특별히 뭔가 많이 알거나 뭔가 확신이 차서 이러지는 않았어요. 단지 그분은 그 당시에 용기를 내셨을 뿐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실, 앞으로 계속 닥칠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타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당장에 처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충분히 지금도 큰 기회들은 우리가 빌라를 사든지 아파트를 사든지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는 곳에서 분명히 기회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큰 기회가 되는 거지 당장에 큰 기회가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부동산 꼰대들에서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도 또 더 재미난 내용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